우리 민주당 차원에서 이걸 공개하는 게 맞다. 네. 뭐 이렇게 논의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. 네. 아무리 뭐 이재명 대표라고 하더라도 네. 그건 이재명 대표가 자기 개인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지 뭐 당 차원에서 그걸 얘기를 한 건 아니죠. 아,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부분도요? 네.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도 유족들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건 안 된다는 입장을 견제한 걸로 알고 있고요. 예. 그래서 뭐 동의하면은 명단하고 영정 공개하는 거 뭐 그거야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? 네. 그 뭐 아주 당연한 얘기를 또 한 번 한 거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민주당 입장에서 그럼 여기랑은 완전히 선을 좀 거시는 거죠? 민들레나 이 덧탐 사이. 네, 그런 것도 보여집니다. 이건 뭐 선 긋는 게 맞다고 봅니다, 저는. 네. 김태현의 정치쇼. 정치쇼의 판관 조청천 민주당 조홍천 의원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오랜만입니다. 예, 오랜만에 뵙습니다. 이 코너 잘 되면 진짜 마지막에 오늘의 개작두는 누구인가 이거 할 수 있습니다, 제가. 문희상 의장님 모시고 해. 예, 문희상 의장님 원래 좀 포청천하고 좀 닮으셨다는 아니, 얘기가 그리고 있었잖아요. 뭐 개작두란 말씀 많이 하셨죠. 네, 개작두. 예. 야, 좋은데요? 판관 조청천. 오랜만에 듣네, 저 노래. 일단 오늘 첫 번째 주자는 이게 좀 웃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. 이태원 참사 관련된 이슈인데 의원님 이 명단이 공개됐어요. 네. 희생자 명단이 일단은 민들레라는 신생 인터넷 매체, 뭐 광로현 전 교육감하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소속이 돼 있다는 매체입니다. 첫 번째 활동으로 이 명단을 공개를 한 거고 그 덧탐사라는 인터넷 매체하고 협업을 했다.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뭐 미안하다. 뭐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. 네. 그 명단 전체를 공개하고 나서 유족이 항의가 있으니까 항의한 유족에 관해서는 그 이름을 좀 가려줬다고 해요. 네. 이 민들레의 요 명단 공개 희생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? 글쎄 저는 만약에 제가 이번 이 참사로 인해서 저희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뭐 가끔 해보는데 네, 만약에. 예, 아직도 아마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을 겁니다. 예,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건 정말 참담한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. 이거보다 더한 뭐 대의 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봐요. 예. 뭐 국민의 알 권리라든가 뭐 그 어떤 걸 갖다 대도 이보다 더한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유족들의 명시적인 의사가 중요하다. 예. 그게 딱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정말 유족들의 동의를 왜 받지 않았는지 좀 안타깝습니다. 네. 유족들께서는 지금 이렇게 공개된 거에 대해서 아마 또 한번 참담함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유족 중에 뭐 몇몇 분이라도 명시적으로 아니 공개적으로 뭐 반발을 한다. 네. 그거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또 뭐 더 나가지고 법적인 분쟁으로까지 번졌을 때 글쎄 이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정쟁으로 옮겨질 수 있는데 이 인화물질로 이게 작용할 네.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세월호 때처럼 지겹다 이제 그 얘기 좀 그만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그 소재로 쓰여질까 또 좀 걱정이 되죠. 근데 이제 희생자 명단 공개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앞서 이제 정쟁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정치권에서부터 시작된 얘기거든요. 좀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 측에서 명단 공개가 처음 나왔을 때 네, 네. 의원 개인 입장으로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무슨 소리야 우리 그거 논의된 적 없어 네. 라고 얘기는 하긴 했으나 이재명 대표가 다시 불길을 살렸습니다. 단서는 달긴 했지만 유족의 동의가 없는 한 공개하지 않겠지만 동의가 있으면 유족의 동의가 있다는 걸로 전제로 해서 공개하는 게 왜 폐륜이냐 추모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었고 네. 그런데 어제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. 네. 어제 공개되고 나서 민주당의 안호영 수석 대변인의 발언을 보니까 유가족 동의 없이 명단이 공개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. 유가족 중에서도 희생자 명단과 사진을 공개하고 제대로 추모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진 분들이 상다수 있을 것을 생각한다. 뭐 이런 논평에 나와서 죄송합니다. 민들레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
뭔가 좀 여지를 남겨놓는 듯한 이런 논평이 나왔거든요. 지금 그러니까, 민주당의 예. 이 스탠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 이걸 공개하는 게 맞다. 네. 뭐 이렇게 논의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. 네. 아무리 뭐 이재명 대표라고 하더라도 네. 그건 이재명 대표가 자기 개인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지 뭐 당 차원에서 그걸 얘기를 한 건 아니죠. 아,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부분도요? 네네네.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도 유족들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건 안 된다는 입장을 견제한 걸로 알고 있고요. 예. 그래서 뭐 동의하면은 명단하고 영정 공개하는 거 뭐 그거야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? 네. 그 뭐 아주 당연한 얘기를 또 한 번 한 거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다만 이게 이렇게 되니까 지금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뭐 민주당을 향해서 좀 비난하는 뭐 공범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던데. 네,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쟁의 소재로 된다는 얘기고요. 예. 네, 그러니까 괜히 이제 앞으로 이 12구 참사를 가지고 불필요한 논쟁으로 비화되고 예. 또 정쟁으로 소모되는 어. 뭐 그런 쪽으로 사용되는 거죠. 이 명단이요 어떻게 민들레나 뭐 더탐사 쪽이 입수했을 거로 보시나요?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어딘가 네. 취합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예. 가주는 곳이 뭐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. 취합하는 곳이라면 뭐 중대본이라든가 예. 뭐 소방 경찰 예. 뭐 그 정도쯤 아니겠나 싶은데요. 예. 아니면 언론기관 예. 네, 그 중에 하나에서 뭐 나가지 않았을까요? 네. 만약에 나갔다면. 만약에 나갔다면 예, 이게 아마 예. 어떻게 이 문건을 입수했는지 얘기도 아마 오늘 근데 내일 158명이 아니고 155명이니까 예. 완전체는 아니죠. 네. 그러니까 국가기관 같지는 않고요. 155명이라고 하니까. 예. 네. 알겠습니다. 민주당 입장에서 그럼 여기랑은 완전히 선을 좀 거시는 거죠? 민들레나 이 더탐사 네, 그런 것도 보여집니다. 이건 뭐 선 긋는 게 맞다고 봅니다. 저는. 네. 알겠습니다. 이상민 장관 얘기 좀 해보죠. 네. 이상민 장관이 폼나게 사표 나란들 폼나게 사표 내고 싶지 않겠냐. 뭐 요 얘기를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중앙일보 기자에게 얘기를 했고 그 이제 보도가 돼서 비판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어제 이제 국회에 나와서 사퇴할 뜻이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. 이상민 장관의 지금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? 이상민 장관 자신은 네. 지금 저 자리에 계속 저렇게 앉아 있고 싶겠나. 속은 얼마나 괴로울까. 네. 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. 예. 역대 뭐 있어왔던 대형 재난 사고, 뭐 서해 페리오라든가 또 삼풍 뭐 혹은 성수대교 또 세월호 사건 뭐 이런 거 터졌을 때 삼풍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민간 쪽이니까 그때마다 국무총리 또 주무장관은 그 즉시 사의를 표명하고 네. 수용이 됐거나 최소한 사의는 표명했는데 지금은 사태 수습이 우선이니까 일단 사태 수습에 진력해라. 라고 해서 어느 정도 수습이 된 다음에 사의가 받아들여지고 교체가 되고 뭐 그런 기억이 남아 있잖아요. 근데 이번 정부는 뭐 총리도 장관도 경찰청장도 아무도 사의 표명조차 안 해요. 저 같으면은 이거 참사 당일날 일단 이건 제가 책임지겠다라고 사의 표명하고 그렇게 했을 때 대통령께서 아니 그렇지만 일단 그럼 이거 누가 이거 정리하냐 누가 수습하냐 네. 좀 있어봐 그래 알았어 당신 뜻은 알겠는데 일단 좀 정리해 그것까지 당신 할 일이야 네. 라고 한다면은 지금 국회에서 혹은 언론에서 또 국민적 여론으로부터 저렇게 질타를 받을까 라는 안쓰러움이 지금 솔직히 들거든요. 안쓰러움. 왜 이상민 장관이 사의 표명조차 못하는가? 네. 그 진정한 이유가 뭔가? 뭐라고 보세요? 뭐 다들 짐작하고 계시겠죠. 참 그 점이 참 안타깝다는 거죠. 다들 짐작이라고 말하면 뭐 대통령의 의지, 대통령의 뜻 네.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은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거다. 대통령이 뜻이 강경하기 때문에 이런 취지신 거죠. 지금 뭐 이상민 장관뿐만 아니고 여당이 국정조사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네. 뭐
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거의 대부분에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거 보면은 다 대통령의 뜻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? 당연히 필요하죠. 네. 당연히 필요하죠. 그렇지 않습니까? 아니 잘 아시겠지만 특수본의 수사, 예. 그러니까 뭐 검찰 수사가 됐건 뭐가 됐건 수사란 거는 형사 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렇죠? 예. 물론 뭐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예. 형사소송법이라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가지고 진행되잖아요. 예. 그리고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는 수사는 그거는 고난남용이죠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다? 예. 글쎄요. 제도 개선할 수 있다? 글쎄요. 그리고 구체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예. 그런 상급자의 잘못된 거, 게으른 거, 나태한 거, 구조적 모순, 부조리 예. 이것까지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다? 그럴 수 있습니까? 없지 않습니까? 예. 지금 여당에서는 이거 해봐야 정쟁만 하고 멱살을 잡고 드자비만 하고 나오는 거 아무것도 없다. 아니 딴 데는 모르지만 국회 구성원이 어떻게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합니까? 저기 비하다? 최순실 국조 때 아니 그 보안 손님 왔다 갔다 하고 그 청문회에서 나온 거예요. 네. 그렇잖아요. 예. 아니 국조 무용론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셀프 디스입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도 증인으로 선정되면은 나와야 되고 안 그러면 국회에서 고발할 수 있고요. 위증하면 고발할 수 있고 자료 제출 요구 대충 하면은 또 그것도 처벌 규정 있죠. 네. 그렇죠. 그 강제권이 많습니다. 의원님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의 의원들 뭐 100여 분들 중에서 국조에 찬성하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세요? 아니면 일치 단계라서 국민의힘 의원들 다 반대하는 이거는 일치 단계할 수가 없는 거고 오히려 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 이 12구 참사가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과 같은 얘기를 똑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? 아마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국조하자고 난리가 났지 않았을까요? 근데 그러면 또 민주당 의원들은 또 다 반대 거의 반대.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 정책 유불리에 따라서 뭐 진영에 따라서 입장이 180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싫어하고 혐오스러운데. 근데 한국 정치 그렇게들 많이들 하셔서. 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죠. 노력합니다. 예. 그러니까 지금 앵커가 그렇게 물어보셨으니까 답변을 드린 건데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다.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? 뭐 하자고 했겠죠 국민의힘은. 예. 그리고 이게 하는 게 제가 지금 뭐 말씀드렸지만 국조가 유용하다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안 들어온다? 안 들어오면은 이거 국조 뭐 범위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뭐 이걸 민주당 마음대로 짤 거예요. 그리고 위원들도 다 배제되고 지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참여 거부하는 교섭단체는 뺄 수 있다. 국민의힘의 손해다. 예. 그러니까 완전 히 판가려 주는 게 되잖아요. 자,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나름의 이제 어떤 참사가 일어나서 명분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협의가 안 되면 바로 이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면 되는 건데 통과시키면 되는 건데 굳이 지금 장외투쟁 얘기가 나오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? 지금 이게 장외투쟁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 원내는 이제 포기하고 완전히 밖으로 나가는 걸 장외투쟁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예결이다 상임이다 뭐다 지금 다 굴러가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장외투쟁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오바인 것 같습니다. 다만 표현이 낮은 단계의 장외투쟁 이런 표현을 그게 이제 그런 거죠. 네. 서명운동 같은 것도 하시나요? 원내 활동은 다 하면서 서명만 받는다. 그게 뭐 낮은 단계인 것 같고 뭐라고 그러셨죠? 낮은 단계 장애투쟁이라는 표현을 민주당 대변인이 써서 제가 네네네 그런 건데 서명운동 뭐 계속 하냐고요? 야,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서명운동 없이 그냥 국회에서 처리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? 굳이 서명운동까지 하는 이유는 뭔가요?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. 이거 잘 해야 된다. 왜냐하면 방금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이 절대 과반을 가진 일당인데 일당이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. 근데 이제 국회 그동안의 관행이
국정조사가 아무리 뭐 과반이라도 단독으로 진행된 경우는 없었습니다. 그런 그리고 부분 때문에 네, 단독으로 진행이 되면은 네. 일단 구성도 잘 안 되고 뭐 그다음에 두 번째 정부 쪽에서 잘 협조가 안 되겠죠 아무래도. 그러면 제대로 안 굴러가고 계속 파행이 일어날 겁니다. 뭐 그런 문제가 있고요. 그래서 그리고 또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로부터 이거 필요 없다. 이거 받지 마라라고 하는 오더가 내려온 것 같아서 그 전부터 이제 이거 안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였잖아요. 네. 그러니까는 이게 꼭 필요한 거다. 이거 해야 된다.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 정도로 그쳐야지 더 나가면 곤란하다. 그 국민의힘에서 일각에서 얘기하고는 민주당이 뭐 참사를 정치화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더 나가면 그렇게 될 수가 더 있는 거죠. 나가면? 더 나가면. 그러니까 오버하면 안 된다. 예. 알겠습니다. 이 얘기는 요쯤에서 정리하고요. 정진상 실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. 국회의원도 아니고 당 대표의 측근이긴 하지만 정무조정실장 당직자에 불과하긴 한데 어쨌든 오늘 검찰에 비공개 소환 조사를 한다는 거고 지금의 흐름으로 보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뭐 발부되는 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근데 지금 민주당이 뭐 공식 논평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정진상 실장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검찰을 공격하는 성명들 논평들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아니 의원도 아니고 당직자의 개인적인 문제 수사하는 거를 당 대변인단이 나서서 저렇게 방어하는 게 맞아? 라는 얘기가 비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나온다는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?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없고 예. 그런 생각들은 하고 있지요. 의원님도 그렇게 보시나요?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. 만약에 이게 무슨 당무와 관련된 일이냐 예. 아니잖아요. 아니죠. 예, 성남시장 혹은 경기도지사로 예. 재직할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. 예. 근데 왜 당이 나서지? 당의 대변인 예. 혹은 뭐 공보실 뭐 이런 데서 왜 나서지? 그렇잖아요. 예.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다른 당직자라면 예. 이렇게 했을까? 그렇죠. 뭐 그러면 답이 굉장히 군색해집니다. 아니 왜냐면 얼마 전에 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인가요? 네. 저 10억대 수뢰물로 구속됐을 때는 민주당에서 큰 뭐 논평이 안 나온 것 같아요. 네. 아니 물론 이제 정진상 실장 같으면은 지금 이제 이분에 대해서 사법 처리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수순은 바로 이재명 대표에게 칼날이 들어온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여기 어떻게든 방선을 쳐야 되겠다라는 심정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뭐 이해는 가죠. 그렇지만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당무와도 관계없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우리 당의 대선 후보로 된 이후의 일부터는 당이 직접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건 그 전의 일이다. 네네. 이제 대선 후보 된 이후로부터는 이제 당에서 공식적으로 서포트를 하고 당의 공식 직함을 얻은 거거든요. 예. 예.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이전의 것은 이건 당무가 아니죠. 왜 이건 좀 엄격히 좀 분리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판관 조청천 첫 시간이고요. 오늘은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때는 또 모실게요. 지금까지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